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All-in-One 종합영어 132강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포인트 한 10초 정도만 좀 요약해 보도록 할까요? 키워드가 뭐였죠?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 어순 공식을 확립해야 되고, 그 어순 공식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문법 용어들을 익혀야 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러해요. 그 문법 용어 중에 이제 품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숫자 1이 써 있죠? 요거는 이제 1도 있고 2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공부할 내용과 순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품사가 뭔지 정의를 좀 해야겠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끔 묻죠. 함수를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함수가 뭐니? 그러고 물어보면 네?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함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함수 공부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품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품사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 영어로는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 명확하게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품사가 정의가 됐으면 뭐 종류별로 품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볼 텐데 오늘은 다 알아볼 수는 없고, 자, 핵심이 되는 4개의 품사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상이 뭐냐? 품사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있죠. 자, 실제로 웹스터라고 하는 영어 대사전이 있는데요. 한 70만 단어 정도가 등재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거를 개별적으로 한 개 한 개를 세면 70만 개지만 같은 종류끼리 묶어 놓으면 몇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들 서점에서 책을 갖다가 경제 혹은 뭐 고등 참고서, 중등 참고서 이런 식으로 서점에서 책을 종류별로 모아두어서 찾기가 쉽게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단어들도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키워드는 그래서 무엇인가요? 네,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종류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2개의 키워드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이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그거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영어 단어 하나가 하나의 품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론보다는 실제가 훨씬 더 어려운데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대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왜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영어는 많지? 한국말은 어떨까? 이런 why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지셨으면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은 정보가 빨리빨리 다 날아가요, 머리에서. 그래서 오늘 제 스타일도 보여드릴 겸 해서 이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어는요, 여러분들 한국어가 모국어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어는 꿈이라고 하는 명사와 그 다음에 꿈꾸다 라고 하는 동사가 똑같이 생겼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영어는 어떨까요? 자, 영어의 품사는 규칙성이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시를 좀 보여드려야겠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 decide라고 하는 동사 들어보셨죠? 결정하다입니다. 명사는 어때요? 자, decision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T-I-O-N 혹은 S-I-O-N 이렇게 종료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명사를 만들어주는 어미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어미를 붙여서 명사 제작을 하는 반면에 dream과 같은 단어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이는 단어와 이렇게 쓰이는 단어 사이에 무슨 규칙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어미가 붙고 어떤 경우에는 명사 동사로 같이 쓰나요? 자, 여기에 규칙이 없어요. 자, 근데 규칙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없나 보다. 또 하지 마시고 왜 도대체 규칙이 없을까, 영어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영어의 역사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여러분들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흐름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대 영어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언어가 쭉 발전된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다양한 언어가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일단 기원전 700년 전에 켈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영국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했대요. 이 숫자도 중요하지 않고 무슨 족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튼 간에 어떤 사람들이 이주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자, 1세기경에 로마군이 이제 탁 쳐들어가고 거기 점령을 한 거예요. 따라서 기존에 이 사람들이 쓰던 언어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영향을 끼쳤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5세기경에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게르만족이 또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그들의 언어가 또 영향을 또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고대 영어가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보는데요. 뭐 그게 고대 영어든 뭐 연대 영어든 뭐 서울대 영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튼 간에 자, 영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세기경에는 바이킹, 뭐 스웨덴이나 이쪽 스칸디네비아 반도 쪽이겠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침략을 하고 이주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가 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세기에는 또 재밌는 일도 또 발생이 되었어요. 첫 번째 왕가가 이제 영국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 왕가를 이룬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영국을 정복해 가지고 왕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불어가 또 프랑스어가 영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지배층이 고구려인이었고 국민들이 말갈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달랐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서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 자, 이때를 우리가 중세 영어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원주민의 언어, 로마어, 게르만어, 바이킹 언어, 프랑스어 등등등의 특징이 영어 안에는 짬뽕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다? 규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훑어보고 지나가시는 용도예요. 그래서 학술어는 라틴어 쓰고 다 영어 쓰고 저 시기에는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를 썼고 영어와 라틴어 그리고 드디어 자 18세기가 되어서야 자 모든 언어를 영어로 구사하게 되었다. 즉 영어는 규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규칙성도 없다. 따라서 영어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자, 품사의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들이 굉장히 익숙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면서 품사의 종류는 몇 개예요? 라고 하면 8개요. 이거 대답은 잘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들 4개만 아셔도 된다.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의 종류는
4개밖에 없다.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첫 종류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명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명사는 제가 여러분들 한자 싫어하시는데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왜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요. 자, 이 사자는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명이라는 단어란 얘기예요. 저 명자가 무슨 명자죠? 예, 바로 이름 명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름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이 사람이나 사물 얘기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감정에도 이름이 붙어 있을 수 있고요. 동작에도 이름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격이라고 하면 쏘는 행동이잖아요. 운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동작이잖아요. 동작에도 이름이 붙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상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다 까만색인데 왜 쟤만 빨간색이에요? 바로 2가지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표시를 한번 좀 해봤어요. 지금 꼭 여러분들께 외우세요 라고 제가 요청드리는 건 아니니까 2가지로 쓰이는구나. 자, dream은 동사와 명사로 함께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boss라고 하면 직장 상사고 information이라고 하면 정보가 되겠죠. 자, 2번째로는 또 뭐 들어보셨어요? 동사 들어보셨죠? 자, 오늘 아마 강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동사는 사자가 단어라고 했으니까 자, 동하는 단어인데 저 동자가 무슨 동자일까요? 동쪽할 때 동자는 아니겠죠? 자, 동작이라고 할 때 움직일 동자가 됩니다. 따라서 동사는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방금 앞장에서 우리 무슨 얘기했어요? 명사도 여러분들 동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뭔가 좀 플러스 좀 알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작을 나타낸다. 근데 왜 동작을 나타내는 게 사격을 우리가 동사라고 하진 않잖아요? 쏘다. 운전을 동사라고 하진 않죠? 운전하다라고 해야 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물론 여러분들 나이 때 이 서술어라는 단어가 아주 쉬운 단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면 명사도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란 말이야? 이런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게 자, 서술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서술어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서술어가 뭐예요? 그냥 마침표예요. 마침표. 문장에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사격하다 탁 찍고 운전하다 마시다 딱 찍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사를 정의하는데 키워드는 뭐다? 바로 동작을 나타내면서 서술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중간에 동작을 나타내는 건데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야 되는 건데 상태를 나타내면 어떡하지? 자, 실제로 동사 가운데 동작이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live, 살다잖아요. 동작 해보세요. 또 think, 생각하다. 동작 해보세요. want, 원하다. 해보세요. like, 해보세요. 좋아하다. 못하시겠죠? 그래서 원래 동사는 움직일 동자를 쓰기 때문에 동작을 나타내는 어떤 서술어만 동사였는데 영어는 어떻다고요? 잡탕이라고요. 여러 가지 언어가 영향을 끼쳤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언어가 계속 사용되는 과정에서 일부의 상태가 동사로 편입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자, 동사를 완벽하게 정의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동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혹은 일부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납득이 되셨죠? 이 부분도? 자, 그러시면 예시 보고 넘어갈게요. 자, dream은 동사명사 동일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create라고 하면 창조하다, 마침표. know가 바로 상태동사예요.
아는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품사도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4개 중에서 또 2개예요. 하나가 뭐죠? 명사, 하나가 동사.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2개는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를 설명한다? 바로 이 명사를 설명하는 단어들을 한마디로 중간에 뭐 성질이든 모양이든 상태든 여러 가지가 써 있지만 명사를 설명하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해요. 맞죠? 자, 어떤 것들이 있어요? fast, 빠른, many, 숫자가 많은, successful 이라고 해서 성공적인 뭐 이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ful처럼 형용사형 어미가 붙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지금 2가지의 품사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요 명사를 설명하는 거구나. people이 있는데 숫자가 많으면 many people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걸 설명하는 단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가적인 단어다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요. 부사. 이거는 명사 말고 다른 아이들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결국은 기등 2개에다가 설명하는 품사 2개. 이렇게 해서 4개가 핵심적인 품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fast 같은 경우에는 또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 구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또 ly가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이렇게 영어에는 규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자, 덧붙여 드리면 원래 영어에는 설명하는 품사가 1개밖에 없었대요. 고대 영어에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게 형용사와 부사로 분리가 됐고요. 분리가 되면서 어떤 단어들은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가 되도록 발전된 단어도 있지만 계속 형용사와 부사가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유지되는 단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규칙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부사는 명사 이외에 다른 품사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달리죠? 달리다는 동사예요. 어떻게 달려요? 빠르게 달립니다. 자, 달리는 방식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단어다. 그래서 명사 동사의 기둥과 그 다음에 설명하는 2가지의 품사로 영어의 품사가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전달해 드려야 되는 내용들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자, 복습이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에 참여하셔야 효율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 꼼꼼한 복습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